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드디어 2025 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5 수시 경쟁률은 어땠는지 우리 한번 경쟁률을 리뷰해 보면서 그 특징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수시 경쟁률에서 의대와 무전공학과의 경쟁률을 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의대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의대는 수시에서 2,635명을 선발하는데요. 실제로 72,35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24.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23학년도 33.3대 1, 2024학년도 30.5대 1로 경쟁률적인 측면에선 하락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 57,192명에서 실제 15,151명이 증가한 72,351명으로 인원의 증가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의대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중심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의대 경쟁률이 비수도권에서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가 약간의 관심이었는데요. 원래 나오는 대로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대부분 높은 것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의대 증원이 전혀 없었던 학교들이 대부분 경쟁률의 탑10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일단은 생각나는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항상 그랬었던 이유입니다. 지방의학학을 합격한 N수생 선배들이 그 학교를 걸어두고 수도권의 의학학을 지원하는 현상, 올해도 그 현상이 그대로 지속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인재 인원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인재로서의 교과 전형의 안정성 을 확보한 지방 친구들이 수도권의 소신 상향의 경향성도 어느 정도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지원 인원이 늘어나서 생긴 수시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학생들의 선호도를 봤을 때 수도권의 합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문제점은 비수도권의 의대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입결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률보다도 2025 학년도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수능 난이도에 따른 최저 충족률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 수능의 난이도를 조금 더 끝까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전공학과의 경쟁률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은 무전공학과는 전반적으로 볼 때 무전공학과에 관심이 워낙 많았고, 그 다음에 이 무전공학과가 꼬리가 길어서 조금 더 입결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기대한 학생들이 좀 대거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별로 경쟁률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가 증원해서 수시의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15개 대학의 전체 경쟁률을 보면 전년도 21.02대 1에서 2025 학년도 22.07대 1로 다소 경쟁률이 상승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경쟁률이 올라간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나 무서운 N수생들이 정시에 몰려올 것이 두려웠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의대가 이렇게 증원이 되면 서영고, 서성한, 중경예시와 같은 상위권 대학의 입결이 하락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내가 하향을 잘 쓰더라도 소신상향을 해보자 라고 생각한 학생들의 비율도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의 차이가 너무 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적정선에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어려운 측면으로 끝났다면 그래도 이 9월 모의고사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올린 결과야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수시에 반영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잘 봐도 못 봐도 모두 다 불안한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였었던 것도 수시에 친구들이 조금 더 집중한 원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메디컬을 제외한 상위권 15개 대학의 상위, 하위 3개 학과의 경쟁률을 설명하면서 학교마다 갖고 있는 약간의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작년 경쟁률 8.84대 1이었습니다. 올해는 9.07대 1로 4년 연속 경쟁률이 상승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첨단융합학과가 신설되면서 경쟁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올해도 비슷하게 신설된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의 경쟁률이
동일하게 매우 높게 마무리가 되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의 경우 작년에도 너무 높았어서 이렇게 높겠어라고 생각했었던 학과였습니다. 생명과학부가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신설학과인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고요. 산업공학과가 세 번째 경쟁률이 높은 학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 하위 3개 학과가 역사교육, 불어교육, 지리교육 모두 다 인문계열의 사범대학에서 나왔는데요. 최종 경쟁률이 역사교육 1대1, 불어교육과 1.4대1, 지리교육과 1.4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까지 3개 학과가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경우는 저도 제 기억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올해 사범대학이 아이들이 조금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은 패턴으로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 즉 종합 전형의 경우 상위 3개 학과는 역시 신설된 학과인 스마트 시스템과학과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차지했습니다. 19.5대 1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사회학과, 철학과가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일반 전형 경쟁률 하위 3개 학과를 보면 도거교육, 불어불문, 경제학부가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작년 경쟁률은 12.88대 1입니다. 자, 두두두두둥. 논술이 신설된 올해는 어땠을까요? 자, 올해 경쟁률은 20.28대 1로 마무리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내에 있었던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 중에 학업 우수형이나 계열 적합형의 경쟁률은 거의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마무리됐다면 특히나 논술 전형이 이 평균 경쟁률을 올리는데 유일무이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361명 모집에 23,421명이 지원함으로써 평균 경쟁률 64.88대 1을 차지했습니다. 매우 수능 최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논술 전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어땠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환경, 생태공, 지구환경과학, 화학과가 높은 경쟁률을 차지했고요. 역사교육, 영어영문, 국어교육과가 가장 낮은 경쟁률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든 학업 우수형은 경쟁률에 그러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환경, 생태공, 보건환경융합과학, 바이오시스템 의과학이 가장 높은 3개 학과의 경쟁률을 차지했고요. 사범대와 어문 계열이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영어교육, 역사교육, 서서문이 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계열 적합형의 경우 철학과, 한국사학과, 사학과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차지했고요. 국어교육, 스마트보안, 노어 노문학과가 가장 낮은 경쟁률의 군으로 올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 학년도 올해 16.42대 1로 경쟁률은 상승했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는 올해 단계별 제시문 기반 면접이 폐지가 되고 다소 낮은 수준의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12대 1에서 8.13대 1로 경쟁률이 다소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 과학 논술이 폐지되고 수리 논술만 보면서 아무래도 과학 논술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전년도 42.17대 1에서 올해 50.03대 1로 두 전형이 경쟁률 상승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특히 아동가족학과는 마감 전 경쟁률 1.8대 1에서 최종 경쟁률 14.8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가장 낮은 빅3 학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전형 중에 활동 우수형의 경우에는 생명공학과, 생화학과, 시스템생물학과가 상위 3개 학과의 경쟁률을 차지했고요. 어문 계열입니다. 불어불문, 도거동문, 노어노문이 가장 낮은 3개 학과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서강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년도 경쟁률 29.69대 1에서 올해 27.68대 1로 경쟁률은 다소 하락한 듯이 보이지만 종합전형 대비 교과전형의 경쟁률은 문이과 모두 평균적으로 좀 상승한 패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연대와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신설되면서 서영고, 서성한 중에 가장 수능 최저가 낮은 게 서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최저의 부담이 있는 친구
친구들, 서강대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해이기도 하고요. 특히 전년도 2024 학년도에 문과에 펑크가 워낙 세게 왔었던 게 서강대이고, 이걸 학교에서도 설명회로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크게 가져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 전형 상위 3개 학과 경쟁률을 보면 2024 대비 정말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하위 3개 학과인 2024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보기 어려운, 전반적으로 보니까 모두 약간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상승한 패턴이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종합 전형은 다소 약해지거나 비슷한 패턴으로 마무리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선호도가 요즘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성균관대입니다. 작년도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30.31대 1이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올라서 35.92대 1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성대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률이 더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전형에 탐구형이 있습니다. 탐구형의 경우에는 반도체 시스템공, 글로벌 바이오메디컬공, 자유전공 계열이 상위 3개 학과의 경쟁률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114명을 단일 모집하는 자유전공 계열, 올해 신설이죠. 29.39대 1을 차지하면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양대가 왔습니다. 자, 올해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학교, 단연코 딱 하나만 뽑자면 한양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쟁률로도 그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경쟁률 27.9대 1에서 올해 무려 33.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교과 추천형의 수능 최저가 생겼고요. 원래 종합전형은 서류형 하나였었다면 올해는 3개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추천형, 기존의 종합전형은 서류형,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된 게 수능 후 면접이 있는 면접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상의 변화나 수능 최저의 변화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아예 쓸 것을 배제했었던 친구들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은 아이들이 했고요. 그게 실제 경쟁률로 매우 크게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상위 3개 학과인 유기나노공학과, 도거동문학과, 정치외교학과는 2024 경쟁률에 비해서 최소 3배 이상의 경쟁률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하위 3개 학과조차도 전년도에 비해서 모두 다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것은 한양대 모든 전형 중에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형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결과로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최종 경쟁률 51.4대 1로 마무리되면서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했고요. 하위 3개 학과라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올해 한양대 종합전형의 추천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금 크게 보이는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형의 같은 경우는 2024 학년도 15.64대 1에서 올해 18.92대 1로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냥 모든 전형이 다 올라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올해 한양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형은 똑같이 15.64대 1에서 22.31대 1로 조금 더 많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보험 전형이다 보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조금 더 편하게 면접형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여대 경쟁률입니다. 2024 작년 경쟁률은 13.45대 1에서 올해 2025 경쟁률은 12.68대 1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형별로 보면 약간 좀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교과 전형의 경우는 4.71대 1에서 5.19대 1로 경쟁률이 좀 상승했고요.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이화여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서영고 서성한의 교과 전형이 모두 다 수능 최저가 신설되면서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는 고내신 여학생들이 이화여대 최저가 없는 고교 추천 전형을 하향으로
써놓는 패턴이 그 어떤 해보다 조금 더 증가했다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올해는 입결도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 상위 3개 학과 기후에너지 시스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사회학과가 차지했고요. 하위 3개 학과 건축학과, 사회교육과 지리교육 전공, 특수교육과가 차지했습니다. 중앙대의 작년 경쟁률은 31.94대 1이었습니다. 올해는 29.93대 1로 다소 경쟁률이 낮아진 채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 상위 3개 학과의 경쟁률은 글로벌 금융학과, AI학과, 교육학과가 차지했고요. 종합전형 융합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납치 전형이 되면서 융합공학부, 화학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의 경쟁률 패턴을 보면 2024 경쟁률보다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높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종합전형 탐구형은 융합형하고 반대가 됐죠. 종합형이 수능 후 면접이 생기면서 탐구형의 경쟁률이 비교적 다소 상승하는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3개 경쟁률을 차지한 학과들을 보면 생명과학과, 심리학과, 화학과가 그것을 차지했고요. 하위 학과는 러시아어 문학, 프랑스어 문학, 독일어 문학이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작년 경쟁률 24.79대 1에서 올해 25.31대 1로 또다시 경쟁률이 상승되는 기록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건대처럼 수능 과목 지정이 폐지된 것이 다시 한번 경쟁률을 상승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 상위 3개 학과, 중국어학과,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 디지털 콘텐츠학과가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어학과는 1대 1에서 마지막 30대 1로 불과 2-3시간 만에 어마무지한 경쟁률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정도로 낮은데 가장 높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지극히 조금 어렵거든요. 어마무지한 경쟁률의 상승을 보였었던 게 중국어 학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는 모든 전형에서 약간 경쟁률이 상승했다라는 것이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외대 교과 전형 탑3를 보면 인도어과 특수외국어 중동지역, 특수외국어 인도 아세안 지역이 차지를 했는데요. 경쟁률이 외대 보통 교과 전형하고 다르게 18대 1, 17.33대 1, 16대 1로 매우 높게 마무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작년에 19.56대 1에서 올해 19.75대 1로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다만 교과 전형으로 조금 더 몰렸던 경쟁률 또는 서류형의 경쟁률 이런 식으로 약간 부분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폭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서울시립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학종투 서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80명에서 무려 111명이 늘어난 191명을 선발을 했고요. 수능 최저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한양대 추천형처럼 수능 최저를 맞추면 내가 붙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심리적인 기대감이 크게 작용해서 경쟁률이 매우 대폭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종합전형 서류형은 경쟁률이 세계 높은 학과인 생명과학과, 자유전공학부, 융합응용화학과와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3개 학과, 세무학과, 교통공학과, 토목공학과가 모두 다 전년도에는 모집하지 않았던 학과들입니다. 이런 학과들이 상하이 경쟁률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2024 작년 경쟁률은요 27.86대 1이고요. 올해는 27.93대 1로 비슷한 양상의 패턴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논술 전형 경쟁률만 보자면 53.36대 1에서 63.51대 1로 대폭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건국대 논술 전형이 수학과 탐구에서의 과목 제한을 폐지하면서 경쟁률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는 전년도 11.01대 1에서 올해 10.56대 1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 인원이 낮아진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가 유형 2에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또는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러한 유형 2가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러한 인원의 규모가 꽤 컸고요. 그리고 감소된 다른 학과의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조금 늘어난 걸 생각하면 경쟁률이 낮아졌지만 지원 인원 자체는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위 3개 학과, 수학과, 건축학부, 재료공학과 모두 다 이과가 차지를 했고요. 하위 3개 학과는 중어중문, 일어교육, 영어영문으로 문과가 상위 3개 학과의 경쟁률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동국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립대나 한양대 같은 학교로 조금 더 관심이 몰려지면서 동국대의 관심이 조금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경쟁률에 조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일단 동국대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교과 전형입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3개 상위 학과는 경영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가 차지했습니다. 하위 3개 학과는 모두 다 문과가 차지했습니다. 종합전형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바이오 환경과학 42.6대 1이고요. 영화 영상학과 32.82대 1입니다. 하위 3개 학과 가정교육과 11.63대 1, 물리학과 11.71대 1, 전자전기공학부가 12대 1로 하위 3개 학과의 경쟁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홍익대는 교과 전형은 예술학과, 불어불문학과, 국어국문학과가 상위 3개 학과고요. 하위 3개 학과는 자연계열입니다. 신소재 화공시스템, 전자전기, 기계시스템 디자인이 낮은 채로 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상위 3개 학과, 예술학과, 영어영문학과, 서울캠퍼스 자전인문예능, 그 다음에 전자전기, 수학교육, 기계시스템 디자인이 가장 낮은 하위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숙명여대입니다.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3개 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식품영양학과, 미디어학부를 보면 2024 경쟁률도 기본적으로 숙대에서 매우 높았던 편에 속했던 3개 학과가 올해도 비교적 높은 3개 학과로 들어온 패턴입니다. 하위 학과는 태슬, 그 다음에 통계학과, 지능형 전자시스템 전공입니다. 자, 좀 빠르게 경쟁률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다만 수시 원서는 마감이 됐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는 수능입니다. 이 50일의 시간을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실력을 갖춘 아이들도 등급이나 백분위의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공부를 잘 정리하고 꼼꼼하게 본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고요. 올해의 가장 마지막 관문인 수능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